먼저 저희 김정현 이사님 소개시켜드리고 그 뒤에 저희 입시 관련 바뀐 점과 그리고 입시 캘린더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내년 1년 동안 제대로 된 학업의 길로 또 입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현 이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상상발전소 평가이사 김정현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참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원장님들 무척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발악인 것 같은데 요 고비 넘기면 예, 안정되고 그래서 과거의 일상으로 점차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2022학년도 이후에 입시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 2022학년도 이후에 입시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된 입시 상황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입시 가이드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학년도 입시가 무척 많이 변하게 되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교육 100년지 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본적으로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은 가끔씩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원장님들이 가끔씩 갑자기 물어볼 때 보면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매년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20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계속 변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학 입시의 전형 구조를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나타나는 지금 PT에 대각선으로 오른쪽 아래 정시 전형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각선 3개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정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정시는 수능 100%로 내년까지 뽑죠. 예,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로 뽑습니다. 선발을 하는데 10월 28일 날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기로 해서 이제 23학년도부터는 수능 성적과 교과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전형으로 좀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서울대는 2023학년도 교과평가 반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 교과 역량으로 함께 이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시는 크게 보면은 학생부 전형이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전형이 전체 수시 모집의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 학생부 중심 전형이 곧 수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단 이 학생부 전형은 PT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과 전형은 전체로 봤을 때 대략 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국수, 영, 과사, 서울대라든가 교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수, 영사 또는 국수, 영과, 문과, 이과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해서 뽑죠. 그냥 교과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형은 사실상 99%가 일반고 출신들이 합격할 정도로 그냥 일반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상위권 대학들은 일반고등학교의 이 교과 성적을 말하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죠. 그래서 너네들 이 정도의 수능 성적은 기록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 두 가지 요소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 미국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그 한국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과 성적과 그리고 어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는가. 그래서 현재의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력, 준비 정도, 열정,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교과 성적과 일반적으로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같은 창체활동에 그 독서활동 포함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포함하니까 아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라고 해서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울대하고 고려대 그리고 이화여대 일부 대학들은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전형이 전체 수시에서 85% 이상인데 자 그런데 이 학생부 전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생부가 좋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렵죠. 지원 자체도 사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고1 때가 17살 그리고 고2, 고3이 17, 18, 19인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이때 학업의 뜻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올 때 학생부는 망가졌고 근데 수시는 지원할 수 없다. 너무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집 나간 그 탕아에게 돌아온 이제 개과천선한 그 아이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교과 내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논술하고 그 수능 최저 기준으로만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입 모집 구조는 수시와 정시가 되어 있고 정시는 수능이다.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학년도 이후에 대입 주요 변화사항을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입 전형의 구조가 개편된 것,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개편된 것, 세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즉 학생부 기재사항의 변화를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은 정시 전형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 75, 정시 25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너무 높은 서울의 주요 대학 16개 대학입니다. 16개 대학에 대해서 작년에 11월 달에 발표를 했죠. 너네 16개 대학은 이제 2023학년도부터는 정시 40% 이상으로 뽑아라. 수능 위주로 뽑는 정시 전형을 40% 이상까지 확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23학년도부터는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 40% 이상이 확대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16개 대학으로 한정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6개 대학이 왠지 모르게 상위권 대학, 명문대학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도 우리 16개 대학에 포함된 것처럼 정시를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3학년도부터 늘리라고 했는데 많은 대학들이 그냥 급하게 23학년도부터가 아니라 내년도 22학년도부터 늘렸다. 그래서 22학년도부터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이 40%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시 40% 이상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동시에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사실 교과 전형의 비중이 낮거나 교과 비중이 전형이 없었던 학교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이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내년도부터는 이제 교과 전형을 신설했어요. 왜 이런 대학들은 교과 전형,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많이 신설하거나 늘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학생부 기재 방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평가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기재 내용 자체, 질과 양 자체가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3년 전에 한번 발표를 했죠. 3년 전에 학생부 그 기재 방식, 기재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편차가 크다. 그래서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1단계로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서 현재 고2, 고1이 적용되는데요. 수상경력 학기당 하나,
동아리, 자율 동아리는 학년당 하나, 이게 개수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소논문이라든가 방과후 활동을 아예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소서 문항을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500자로 줄여버렸다는 거죠. 이게 줄였는데 작년도 또 대한민국은 참 그 역동적이고 매우 그 급속한 변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그 불공정 입학 문제가 불거지면서 작년도 주요 대학들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감사가 전체적으로 실시가 됐죠. 자, 그걸 해놓고 보니까 자사특목고와 그리고 일반고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학생부 기재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또 줄여버린 거예요. 어떤 발표를 했죠? 우리 이원학 교육부 장관이 현재 중3부터는 봉사활동, 그리고 수상경력, 독서활동, 이런 것들을 아예 학생부에 뭐 기재는 할 수 있지만 대학 측에 미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대학 측에 대입자를 미제공이 되면 사실상 적지 않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기재 내용 자체가 확 줄어버렸는데 대신에 이제 이른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세특 기재는 의무화되고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어요. 학생부의 어떤 내용들을 줄이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니까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 그럼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뭘 가지고 뽑으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반발하면서 그럼 우리는 근데 일반고 애들은 최상위권 애들 그냥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을게. 그러면서 이제 교과전형을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교과전형이 신설되거나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능체제 개편. 요거는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수능체제 개편. 2021학년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수능이 크게 변하죠. 근데 국어, 수학에서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된다는 건데 국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기 메솔릭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 업체에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수학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약 40년간 대한민국 대학 입시에서 문과와 이과는 따로 수학 시험을 치렀죠. 학력고사라든가 수능시험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내년도는 문이과 통합으로 공통과목 수학 1, 수학 2를 같이 보게 됩니다. 이게 75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또는 학부별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봅니다. 이게 25점이죠.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일단 수학 1, 수학 2를 같이 본다는 것. 문과, 이과 같이 보게 되면 누가 불리할까요? 당연히 문과가 불리하죠. 이과들이 훨씬 더 수학을 잘하니까. 그래서 수학의 비중이 우리 문과들에게는 정말 커졌습니다. 더더욱이나. 서연고와 같은 상위권 대학을 입학하려는 문과 친구들은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과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위권 문과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에게는 문과 학생들도 역시 이 중3 때, 고1 때 탄탄한 수학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고3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 문이과 구분이 없어진 것 자체가 바로 수학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고3부터는 2학년, 3학년 수학 내신이 문과, 이과 함께 수업을 듣고 그리고 함께 평가를 하니까 제가 올해 우리 고3 애들 수시 컨설팅을 해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는 문과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이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수학 내신이 안 좋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연계 애들, 이과 애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에서 공이 우리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 상위권 대학 가려면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탄한 선행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되는 수학 1, 2의 기본적인 난이도는 어떠할 것인가? 너무 쉽게 내면 이과 애들에게 변별력이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내면, 그러니까 이과 수준으로 내면 문과 애들에게는 너무 또 버겁게 다가가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낸 예시 문제를 보면 수학 1, 수학 2 공통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과, 수학 가와 그리고 문과가 봤던 수학나 그리고 이과가 봤던 수학 가의 어떤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실시가 되니까 이과 애들에게는 조금 쉽고
문과 애들에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변화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찌 본다면 이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회과학 응시 방법이 변했습니다. 뭐냐면 올해까지는 이과 애들은 과학, 문과 애들은 사배를 봤죠. 근데 내년도부터는 원칙적으로는 문이과 구분 없이 보고 싶은 것, 내가 이과지만 사회 2개 볼 거야. 그래도 관계없이 해놨어요. 그러면 사회과학이 어떤 게 어렵죠? 당연히 과학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사회로 몰릴 것이다. 어찌 본다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동아시아사, 세계사 2개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건데 과연 대학들이 그대로 놔뒀을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2022학년도의 수능 선택 과목 그 지정 현황을 본다면 문과는요. 어떤 거를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과인데 난 서울대 경제과를 가려고 하는데 난 수학을 너무 잘해. 그래서 난 수학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 난 그래서 어려운 미적분을 선택해서 우리 이과 애들하고 겨뤄볼 거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하려고 하는데 사회보다 과학이 더 좋아. 나는 과학 물리원 물리투를 보고 갈 거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과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과죠.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 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즉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되는 과목은 되는 학교들은 중위권 이하 대학입니다. 자 상위권 대학 거기 미적분, 기하, 중택이라고 하는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이렇게 나와 있는 대학들 보내주고 싶으신 대학들이잖아요. 이 대학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려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밑에 보시면 과학, 사배인데요. 상위권 대학 거의 똑같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그 학교들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는 사배를 선택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사실상 의무화이기 때문에 과학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과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하고 기하를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23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의 변화사항인데 서울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인원에 대한 발표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서울대가 내년에 그 기본적으로 정시전형을 30% 정도로 늘리고요. 내후년에 40%까지 늘려야겠죠. 서울대 정시전형의 가장 큰 변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신 평가가 들어간다. 두 번째는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다. 먼저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을 신설했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현재 수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처럼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당 2명씩까지만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산고라든가 외대부고 정시 전형으로 한 30명 이상 가는 학교들은 이제 애들이 성적이 좋아도 2명까지밖에 이 전형에 추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사특목고 애들에게는 제한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한 취지로 서울대가 밝힌 바로는 너무 지금 서울대 특히 정시전형 합격자의 비중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 그리고 자사특목고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지역균형 전형은 지방의 일반고를 나름대로 배려하는 이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교과평가입니다. 교과평가를 지역균형 전형은 40%고 정시 일반 전형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이 전형에서는 20%를 반영하는데 정량평가 플러스 정성평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과목의 1, 2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겠대요. 우리가 아주 크게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성평가 부분이 더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정성평가란 질적인 측면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과목 현황을 보겠다는 건데 공과대학을 지원한다. 공학계열을 지원한다. 그래서 물리학과 또는 기계공학, 전자공학을 지원하면은 일단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과에 서울대 경제경영학과를 지원한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사회 과목하고 뭐 경제 수학 이런 과목의 성적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수 과목을 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부 능력 특기사항, 즉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요걸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질적인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우리 서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교과목을 좀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고, 요건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원장님들, 고등부 원장님들 지금도 느끼실 텐데, 고2도 그렇지만 고1부터 벌써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장님 또는 선생님, 저 이번에 중간고사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신 망쳤고요. 그래서 저는 내신으로 가는, 또 학생부로 가는 수시를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시도 들었으니까 수능, 정시 전형으로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저 올해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 애들에게 해주실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성실하지 않잖아요. 걔네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특히 2년 후에 있는 수능 공부에 집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수능으로 뽑는 정시 전형은 누구하고 그러면 경쟁을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2학년도 대입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일단 21학년도에 정시 전형이 31.8%인데 22학년도에 정시 전형이 39.2, 약 7.3% 늘었죠. 정시가 거의 40%가 다 됐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6%가 늘었습니다. 어디서 줄었느냐? 종합 전형에서 줄었죠. 그래서 정시는 내년부터 벌써 늘었다. 자, 그런데 이 정시가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시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정시는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졸업 유형별 합격 분포라는 바로 자료에서 보시면, 우리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보시면 정시 전형에서 졸업생들의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수능 응시자의 졸업생 비중은 얼마일까요? 25%밖에 안 돼요. 올해 49만 명이 수능 응시했는데요. 대략 한 12만 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시 합격자의 60%가 졸업생이다. 압도적으로 우리 재수생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것, 즉 수시 전형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좀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고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바로 12월 달에 이제 후기고등학교, 자사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를 선택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장님들 아무래도 질문들 많이 받으실 텐데, 일단 고교 유형별을 봤을 때 일반고는 1537개 플러스 밑에 자율고라고 나오는 자율형 공립고도 일반고죠. 1650개입니다. 대략 일반고와 자사특목고의 비율은 한 90대 10, 즉 9대 1인데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보면은 합격자의 50%밖에 안 돼요. 일반고가. 그러니까 자사특목고 출신들이 50%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자사특목고가 잘 가르쳐서 그러냐?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자사특목고에 공자라는 애들이 들어가서 지들이 알아서 잘 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꼭 근데 이게 100명까지라서 시켜주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애들이 특히 또 자사고 간다 또는 외고 국제로 간다. 그러면은 학교 유형별로 좀 참고하실 자료라고 제가 드린 건데요. 보시면 서울대 입시자료에서 최근 5년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수시로 서울대 많이 보낸 학교, 수시에 강한 학교입니다. 갈만한 학교들이죠. 서울예고, 서울과고, 경기과고, 하나고, 대원예고, 용인외대고, 민사고까지 괜찮은 학교들 다 있는데, 자, 우리 원장님도 보시면 괜찮은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빠진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죠? 바로 상상고입니다. 그렇죠? 전교인 상상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최근 5년간 수능 전형으로 서울대를 많이 보낸 학교 1위 상상고입니다. 상상고는 정시 수능 중심의 학교구나 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자, 용인, 외대부고, 대원예고 이렇게 수능인데, 그때 보시면 앞에 있었던 학교가 있죠. 하나고가 여기에 없어요. 하나고는 57명의 서울대 합격자 중에 약 53명이 수시로 갈 정도로 수시에 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시 수시에 강한 학교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럼 정시 수시 다 강한 학교는 어떤 학교냐? 여기 보시면 용인 외대부고 대원외고가 있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또 역시 대원외고 용인 외대부고가 있습니다. 용인 외대부고 그리고 대원외고는 수시 정시 모두 강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사특목고 일반고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지금 많은 질문인데요. 자사특목고와 일반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지금 현재 서연고 그리고 그 의대를 가기에, 약대를 가기에 어떤 학교가 더 유리한가 물으신다면 저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자사특목고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면 일단 자사특목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비교과를 잘 대비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합전형 말고도 수능으로 뽑는 정시전형에서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애들 똑똑한 애들, 좀 성적이 좋은 애들 모아가지고 수준별로 학습을 시키니까 아무래도 수능 대비가 유리해요. 자사특목고가 불리한 건 교과전형인데 교과전형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특목고가 유리한데, 자, 이건 객관적인 말하자면 그 설명이고요. 우리 또 질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른바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 지금 중3 학생들의 성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자사특목고에 유리한 애들은 제가 이제 평균 수렴형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어디 가도 그냥 분위기 타면서 평균 정도는 한다. 정말 과학고 가서도 평균 정도는 할 거고, 이런 애들 잘못하면 일반고 가면 또 일반고 가서 평균하죠. 그럴 바에는 이제 자사특목고 가는 게 좋은데, 어떤 애들이냐? 좀 멘탈 좋은 애들입니다. 똑똑한데 멘탈 좋은 애들. 멘탈이 좋다는 거는 시험 한번 잘못 봐도 까짓 거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라고 털어버릴 수 있는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실 텐데. 뭐냐면 시험 한번 잘못 보면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망한 것 같은, 탄식하고 힘을 잃는 애들은 이제 자사특목고 가면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자사특목고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서 내신 경쟁이 치열해서요. 한 번 정도는 잘못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일반고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너무 이런 애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멘탈이 좀 약한데 자사특목고 와서 시험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헤어나지 못하고 무너지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동안 전국 설명회에서는 지역까지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너무나 많은 지역의 원장님들이 들으시니까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자기 딸 컨설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동탄국제고를 다닙니다. 3학년인데 동탄국제고 다니는데 공부 잘했겠죠.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동탄국제고 아무나 가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내신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아요. 걔랑 얘기하는데 걔는 이제 목표가 동국대입니다. 중앙대 가면 좋지만 동국대 가면 정말 해피하겠대. 그 얘기 뭐냐면 동국대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목표가 동국대라는 얘기. 제가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자사고 간 거, 특고 간 거 괜찮아 하니까 자기가 좀 후회한다고. 자기 친구들, 그래서 중학교 공부 잘했으니까 친구들은 지금 지방 도시에서 서연고, 서성한 정도를 지금 학생부로 쓰고 있는데 자기는 동국대를 꿈꾸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친구 제가 봐도 그 지역 여고라든가 이쪽이 여학생이거든요. 있었으면 훨씬 더 나은 지금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구 따라 강남 갈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중3인데요. 애가 좀 성실합니다. 욕심도 많아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가 있는데 근데 좀 약간 멘탈이 약해서 시험 잘못 보면 무너질 수 있다. 그럼 저는요. 자사특목고 안 보냅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낼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가 이제 메솔릭 사무실인데 메솔릭이 강남구에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너무 좋은 학교 안 보내요. 저 같으면 한 서초고 정도 보낼 것 같습니다. 서초고 보내가지고 제가 내신 관리해서 내신 한 1.3에서 4 정도 관리하고 수능 최저 좀 만들 수 있게 수능 공부 시켜서 그냥
저는 한 이화여대 약대 정도를 보내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애들을 관리해 주시면 되고, 우리 어머님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자녀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 국제고, 자사고, 고교 유형별 선발 방식을 요약했는데, 일단 자, 요건 아시겠죠? 2025학년도,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일단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거 아시죠? 정권이 바뀌어서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됩니다. 영재고, 과학고만 남게 되는데, 일단 영재고, 과학고는 수학과학 중심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고, 국제고는 영어 과목이 가장 중요한데, 영어는 다 A죠. 그래서 영어 다음에는 국어 성적을 보고, 국어 성적 다음에는 사회 성적을 본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자사고는 수학을 가장 중시하면서 영어 성적하고 함께 본다는 거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고교 유형별로 입시 일정, 벌써 이제 영재고는 끝났고요. 그리고 과학고도 지금 합격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후기고라고 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과학중 다 지원하게 되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영재고, 과학고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년도에 좀 변화가 될 거예요. 영재고가 너무 빨리 지금 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사 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는 영재고가 6월 달에 아마 뽑게 될 것 같고요. 과거는 8월 달이었는데 9월 달에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중간 발표한 걸 보면 확정은 아닌데. 그리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전국에 8개 영재고가 있는데 말하면 8개를 다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복 지원이 올해까지는 허용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중복 지원이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너무 수도권 애들이 전체 영재고의 70%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하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영재고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좀 늘려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지방에 계신 원장님들 그 지역 자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면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부산의 한국 과학영재학교, 그리고 세종의 세종과학예술학교,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인천의 인천과학예술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제 지역인재를 뽑는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 방안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자,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신 3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서연고라든가 의대 학습부 전형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는 좀 경쟁 즐기면서 멘탈 강한 친구들이 가는 게 좋겠다. 요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반고 선택할 때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신 수월성 여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신을 받기 좋은 학교는 어느 학교냐? 바로 인원수 많은 학교입니다. 200명보다는 400명인 학교가 그래도 내신 받기 좀 좋죠. 자, 두 번째, 비교과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주는 학교는 어떤 학교냐? 공립고보다는 사립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조직에 대한 헌신도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협업 자체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남녀공학분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문과를 가려고 하는 남자애다. 근데 얘가 남녀공학을 가면 남녀공학의 문과는 거의 여자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하고 여자애들 상위권 애들하고 문과에서 대결한다. 그러면 수행평가라든가 모든 수업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꼼꼼하지 못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자인데 이과를 가려고 한다. 어저께 상담한 애가 하나 그런 애가 있었어요. 영재고 과학고 떨어져가지고 서울 강북에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고를 가려고 해서, 근데 걔가 국어 영어를 잘 못하고, 국어 영어보다는 이제 과거 준비했으니까 수학과를 아주 잘한대요. 여고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된대. 그런 친구. 일반적으로 여자애가 이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남녀공학보다는 여고가 더 나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수학과학을 남자애들 좀 이과 상위권 애들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여자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좋은데, 어저께 걔는 오히려 과학을 잘하고 그리고 국어 영어를 좀 상대적으로 못한다고 해서 여고를 가면 여자애들이 또 국어 영어에 목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내신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내년도부터 과학고 영재고 하면 거의 의대나 약대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자사고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고개 선택 방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가이드북, 입시 가이드북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들게 된 그 취지, 계기는 우리 그 메솔릭 대표님이, 강지훈 대표께서 그 저한테 이제 우리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입시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입시 쪽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 이제 설명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 뵈면은 특히 고등부 원장님들은 그 고입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중등부 원장님들은 대입을 잘 모르셔서 그 부분들 좀 보완해 드리려고. 사실 학원 경영이야 뭐 워낙 우리 원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제가 더 진짜 어드바이스 해드릴 건 없고요. 그런데 입시는 제가 그래도 제가 오래 했거든요. 아까 제가 첫 소개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03년부터 제가 수시 컨설팅을 시작했고 그리고 어찌 본다면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서 수시 컨설팅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막간에 빌려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종락원에서 논술팀장, 고술팀장 다 했었기 때문에 제가 서연고 심층면접은 지금 20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아마 논술 수업으로 봤을 때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도 2001년부터 해가지고 수시 정시뿐만 아니라 논술, 구술에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삭까지 가장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제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원장님에게 드리려고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가이드북 구성을 본다면은 일단 2021년도에 대입 고입 일정에 맞춰서 구성이 됐는데요. 일단 가이드북 갖고 계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페이지는 일단 고입과 대입의 주요한 일정들을 1월부터 월별로 12월까지 계략적으로 이제 적어놨죠. 제가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거 강의를 지금 설명회 하기 전에 이제 가이드북 만들 때부터 밑에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은 보다 이제 주석을 달아가지고 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밑에 주석을 달아서 넣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설명회를 지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들은 책자에 다 넣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설명회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시는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서 가이드북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상세한 설명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카톡이라든가 달라고 그래서 그것들 감안해 가지고 지금 또 보완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시기별로 교과, 비교과 체크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교과목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사실 없고요. 학습 방법이야 우리 원장님들이 훨씬 더 잘 조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습보다 이제 어떤 교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교과목 선택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 방향, 동아리라든가 진로 활동 이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학생부 작성 방향 제시. 애들이요 의외로 많이 활동해 놓고서 제대로 적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특하고 창체 활동, 이른바 이제 자동 봉진이라고 하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요것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시기별 설명의 주제와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언택트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 있지만 이제 치료약 나오고 백신 나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학부모님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설명회가 중요하니까 주제와 내용들을 제시했고요. 참, 그리고 여기에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메솔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준비했었던 유튜브 설명회를 또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설명회 플랫폼 문제는 이게 개선이 된다면 거기 나와 있는 제가 이제 그 입시 가이드북에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그 주제 설명회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월별로 한 번씩 유튜브 라이브로 설명회를 제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들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혹시 원하시는 설명회 주제나 내용이 또 있으시다면 그거를 이제 메설릭 측에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도 반영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택트 시대니만큼 또 언택트 시대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 정부의 원장님들을 이렇게 라이브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다 큰 화면에서 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게 52주차로 되어 있는데 자, 1월부터 이제 주차 그 지금 설명드릴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대략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월 달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가장 그 중고등학교 공통에서 학생부 마감식이죠. 학생부 마감식이니까 우리 그 자사특목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생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그 마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특, 창첩활동, 독서 기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고등학교로 가서 내신 4등급 이하. 자, 1월 달이면 내신이 일단 끝났습니다. 1학년 내신 끝나고 1학년 내신이 끝났죠. 그런데 내신 4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일단 정시 수능 학습으로 좀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 4등급 넘어가면 사실 학생부 전형으로 그 합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 보시면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내신하고 수능은 9등급 체계입니다. 상대평가죠.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일단 4%, 11%, 23%, 4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명보다 400명인 학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누적 비율로 봤을 때 4% 똑같지만 8명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16등 안에 들어가는 게 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3등급 23%거든요. 보시면 일단 고교 내신 평균 등급은 우리 학생 수가 조금 줄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대학의 그 학생부 위전 모집 전형을 볼 때 3등급이 넘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 3등급이 넘어가면 수도권 주요 대학하고 지거국이라고 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 또 사실 3등급 넘어가면 좀 학생부 전형은 어렵죠. 그러니까 3등급 넘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4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사실상 수시 학생부 전형이 어렵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이 수능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 좀 불성실한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에게 그래도 그 수능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특히 2학년 되는 친구들은 어차피 수원 수투는 그 수능 그 과목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과학 문제인데요. 과학 과목 문제인데 일단 자연계열 예비 고1 애들에게는 겨울방학 때 좀 과학 공부를 선행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물리원하고 화학원을 선택한 친구들은 과학 선행을 좀 시켜주시는 것. 그래서 그 인강으로나마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시 영역별 반영 비중인데요. 보시면 문과는요. 대학에 관계없이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는 내신도 그렇지만 수능이 어떤 순서로 어떤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되면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사탐 뭐 영어하고 사탐은 비슷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과로 오면 사정이 달라져요. 보시면 이과는 서울대하고 서강대 빼고는 과탐의 비중이 국어보다 대부분의 학교가 다 높습니다. 즉 국어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 그 공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역시 학생부 전형에서 내신도 국어보다 과학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내신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리원, 화학원 같이 좀 어려운 과학은 미리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 대한 좀 튼튼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좀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고3 애들, 예비 고3. 걔네들이 2월 달에 꼭 해야 될 게 탐구 영역 2과목을 선택해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과탐이나 사탐을 선택할 것인가? 사탐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뭐 유리한 불리함이 크게 크지 않아요. 즉, 어떤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대학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건 없는데, 과탐은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는 2과목을 하지 않으면 좀 지원하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이죠. 요 대학들은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화학을 잘하고 화학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화학 1, 2로 할 거야. 화학 1, 2에서 만점을 받아도 연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또는 물리, 화학 1, 물리 2, 또는 화학 1, 물리, 화학 1, 지학. 이렇게 서로 다른 2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2과목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가산점 주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요게 포인트를 맞춘다면 일단 고득점 획득이 가능한 과목이다. 잘하는 과목이죠. 잘하는 과목이면 어떤 과목일까요? 배웠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내신으로 했던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안 그래도 어저께 한 애를 상담하는데 물화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2학년인데요. 수능은 물화를 못하겠고 자기는 그 생명하고 물리는 좀 그렇고 자기는 화학하고 그 지구과학을 안 배웠지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뭐 지구과학은 선택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은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2달 정도 1월, 2월 달에 공부한다면 그 2학년 때 내신으로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응시자 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응시자가 많은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안정적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지구과학은 가장 응시자가 많은 과목이라서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학별로 수시 논술이나 구술고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문과는 그냥 사회, 문화하고 생활윤리가 가장 그 유리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과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수시 논술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논술에서 지구과학을 보지 않는 학교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구과학이 논술고사, 과학논술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세는 생명하고 지구과학입니다. 생명하고 지구과학이라는 것 지금 수치로 나타나죠. 물리2하고 화학2는 정말 선택하면 안 되겠고 2과목도 일반적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지정을 하는 과목이라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라서 좀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니까 일반적인 애들이 굳이 2과목을 들을 필요는 없겠어요. 선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과는 별로 과목 간에 편차는 없지만은 생활윤리하고 그리고 사회문화가 대세라는 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선택하지 않아야 될 과목은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는 워낙 적게 선택하고 외고 자사고 애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마지막에는 6월 달로 바뀌었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영재고 준비하는 이제 예비 중3은 4월이 아니라 요건 미리 만들어져 가지고요. 요건 좀 바꾸기가 어렵겠어요. 6월 달에 아마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한번 준비가 이때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근데 보시면 영재고는 즉 과학고는 그냥 그 자소서 항목이 다 수학 과학 관련입니다. 요것도 생각하신다면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수학 과학이죠. 수학 과학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에서 특출하지 않으면 일단 영재고는 지원하기 어렵다. 역으로 이제 수학과학 분야 쪽에 어떤 자소서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2월 달은 여기 나온 것처럼 졸업, 뭐 겨울방학, 개학, 그리고 봄방학 거기다 이제 학교 막 배정받잖아요. 학교 배정받아서 애들 막 그 들뜨고 좀 아무래도 해이한 시기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때 해줘야 될 게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을 받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예비 고1들에게
고교생활 안내 설명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해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도 반응이 좋고 그리고 어머님도 매우 좋아하십니다. 고교생활 안내 설명회. 그럼 고교생활 안내 설명회 할 때는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중심 학교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 그 내용들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학교 알림에 가시면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교육 활동인 것이고 학생 숫자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연구를 할 때는 이 학교 알림이를 보거든요. 학교 알림에 들어가시면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2월 말에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 이제 학생부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마감되는데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요. 한 2월 14일 정도 요때쯤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해요. 자, 너네들 학생부 말이야. 일단 1차 마감해서 저기 나이스에 올려놨으니까 너네 오타나 내용들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거 있으면 확인해봐라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확인 안 해도 가끔 있어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타도 있고요. 내용이 혹시 자기가 했는데 누락된 것도 있거든요. 3월 1일 되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꼭 확인해서 애들이 자기 자소서에 대한 그 확인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입학, 계약, 그래서 좀 그 의욕은 높은데 좀 어수선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때 이제 근데 이때 가장 그 중요한 일정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평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학력평가의 의미 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자 그리고 그 1학년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동아리 영재학급 지원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동아리는 이제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 자기 진로와 부합되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되죠. 다 학교 알림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애들한테 그 동아리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재학급을 보신다면 영재학급은 어떤 학교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수학영재학급, 과학영재학급, 인문사회영재학급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래서 그 20명 학교별로 좀 다른데요. 추천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선발 과정 나와 있는데 요때요. 많은 학교들이 영재학급 선발할 때 중학교 때 내신 그리고 3학년 3월달 그 학력평가 성적을 같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 학력평가에 그 성적이 중요하니까 3월 학력평가를 좀 준비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자소서 면접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 영재학급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고에 있습니다. 자사특목고에는 없는데 일반고는 이런 학급을 운영하면서 결국 비교과 채워주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을 비교과 채워주는 거라서 여기에 들어가야지 연합 분위기가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고 비교과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그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시켜 주시고 그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달은 이제 그 내신 준비 기간이죠. 자, 요때 이제 중요한 거는 중학교 2학년들은 첫 내신을 보니까 우리 중2 같은 경우는 첫 내신이기 때문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5월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죠. 중간고사 끝나고 좀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수행평가 뭐 여러 가지 본연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활동 못지않게 기록이 중요합니다. 활동을 잘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는 너무 평이하죠.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것들 동아리 구성원들 모두를 똑같은 내용들을 그 던져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고요.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잘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전공과 그 부합되도록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간 친구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그 서울대는 학교 특성도 봐야 돼요. 서울대는 융합적인 인재를 좋아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문희과 통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준다.
전공 적합성. 얘는 사회복지학과 같지만 인권 변호사를 꿈꾸거든요.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좀 전공 적합성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5월달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은 교과목 선택 상당입니다. 교과목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교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5월달에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원장님들이 2015 교육과정 편지를 보신다면 일단 교과와 비교과로 되어 있고요. 교과는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과는 특성화고라든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것이니까 일반고에 해당되지 않고요. 보통교과,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중요하죠. 이제 2학년 때부터 선택이 들어가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말 그대로 일반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들어보시면 아시는 과목이에요. 일반적인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과목이다. 진로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은 다 보셨던 과목일 텐데, 우리 진로 선택은 좀 그동안 못 봤던 과목, 고전일기, 경제수학, 영미문학 읽기, 영미권문학, 여행지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을 자신의 진로와 맞춰서 조금 많이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보시면 서울대가 그래서 교과 이수 영역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진로 선택을 좀 많이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자기 진로에 맞추어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진로 선택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꽤 많죠.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진로 선택, 물리투다. 물리투를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물리투는 너무 적게 들어서요. 내신에 불리함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안 했습니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재 2학년부터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죠.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석차 등급 ABC로 나오거든요. A만 받으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들이 좀 쉽게 내서 A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A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내신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진로에 맞춰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적극적으로 들어달라고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또 교내대회가 시작이 되죠. 교내대회. 물론 이제 고1부터는 학생부 기재대상 제외이긴 합니다. 현재 고2, 고1입니다. 내년도로 봐서는 고2, 고3인데 의미가 있죠. 하나당, 학기당 하나씩은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작년도 게 나오거든요. 작년도 거 나오면 보시면, 5월 중순에 과학 경시대회를 하는구나, 수학 경시대회를 하는구나, 대략 파악하셔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영재고 지필검 평가가 있는데 좀 쉽게 내라고 지금 교육부는 강조하지만, 이 영재고 지필 평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장님들이 해주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냥 영재고 전문학원으로 패스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월 달은 기말고사 대비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부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6월 모의평가가 시작이 되죠. 실시가 되는데, 이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애들 개별 상담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1, 2학년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는데, 3학년이 문제죠. 3학년들 모의고사는 좀 괜찮게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탕자들이 있어요. 1학년에서 정신 못 차렸다가 학생을 망쳤는데 수능이 좀 잘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 정말 수시 쓸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논술을 권해주시면 좋거든요. 논술을 권하는데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6월달인데 수능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논술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하는 것은 문과, 이과, 공이 조금 틈새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이제 문과, 대학교 논술고사 유형을 보실 때 일단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수리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수리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는데 이 건대산경, 숭실대산경,
중앙대, 경희대 뭐 이런 학교들은요. 일단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이 수료술 잘 보면 정말 짧게 준비해서도 합격한 애들 많이 봅니다. 수학 실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는 문과 애들은 요걸 준비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과학논술에서 지구과학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죠. 여기 연대만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는 저 과학을 잘 못해요. 그러면 너 수리 좀 한다고? 그럼 수리 논술만 시키시면 돼요.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 서강대, 한양대, 시립대, 이화여대. 좋은 학교도 꽤 많죠. 그래서 이 학교를 준비시키면 수리 논술만 볼 수 있는 학교는 또 수리 잘하는 애들이 준비가 되거든요. 또 수리 논술이 수능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리 논술의 문항은 그 이른바 킬러 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30번 문제하고도 유사한 게 많아서 아이들이 수리 논술하면은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는 능력이 생기고 시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애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술로 준비를 시켜주시면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달은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이죠. 이때 또 학생부가 마감이 되는데 학생부 1학기 마감 좀 신경 써줘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마감까지만 되니까 더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7월 말에 특수대학, 육사공사회사 간호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가 시험을 보죠. 선발 시험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자체 선발고사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이 중요하죠. 수능 영향력보다 더 높고요. 수능 난이도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별도 준비가 필요한데, 자, 올해까지 본다면 경찰대는 수학 문제를요 문이과 공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 나형을 출제했고, 다만 이제 사관학교는 국방부가 공동 출제하는데 수학 가형과 나형은 문이과 따로 응시해서 따로 뽑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걸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경찰대 사관학교에 그 공지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 경찰대는 수원 수투까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력 검정, 면접 준비, 그리고 그 준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특수대학은 정시,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시죠? 정시 3번, 수시 6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대 사관학교는 좀 적성 감안해서 지원하겠다 싶으면 지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험 울렁증 있는 애들한테 나름대로 그 시험 리허설을 시킨다는 점에서는 한번 보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딱히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공부 좀 하는 친구들 한번 시험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8월달은 방학이 끝나니까 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학력평가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지역과학고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미리 만들어져가지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 9월달에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달에 보시면 9월달은 또 9월 학력평가가 있죠. 9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셔야, 특히 이제 그 9월달에 지역과학고 출석면담, 요건 10월달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학생부 진위 여부 파악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으니까 크게 따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학년, 2학년. 자, 여름방학 때 공부하는 걸 가지고 9월달 봤으니까 1학년, 2학년 취약 과목이라든가 2학기 진로활동 계획을 좀 상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로에 맞추어서 의대면 말하자면 이제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활동들을 좀 넣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자, 10월달은 3학년들 마지막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고, 우리 1, 2학년들은 그리고 중학생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정리가 되고 종료가 되고, 뭐가 시작이 되냐면 봤더니 이때 수행평가 시작이 되죠. 5월달에 수행평가가 보통 있고 10월달에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수행평가는 최대로 많이 반영한 학교 40%까지 반영하죠. 그래서 우리 문과 남학생 중에서 좀 성실하지 않은 애들은 만점을 받고 지필평가 1등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면 좋은데, 이 내용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학교 알림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알림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알림을 활용하셔서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캐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때 10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자사 특목고 희망자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11월 달은 이제 수능 보는 달이죠. 그리고 11월 중순경에 고등학교 1, 2학년은 또 이제 그 학력평가 시작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중요한 거는 과학고 소집 면접이 실시되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수학학원 원장님들이 대비해 주실 만한 시험 난이도입니다. 자, 그리고 12월은 한 해가 이제 마감되는 시기고, 그리고 학생부가 이제 당연히 마감이 되죠. 그래서 그 학생부가 마감되고 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3 같은 경우 이제 학교를 지원해야 돼. 특히 이제 중3 같은 경우에 후기고 접수 기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고 자사고 그리고 국제고 일반고 접수 기간이니까 이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이과 지망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을 선행하도록 겨울방학 때 어드바이스 해주셔야 되고, 예, 이 부분입니다. 올해 2학년 이과 학생들은 수능 미적분과 기하를 한민지로 선택하도록 상담해 주셔야 되겠죠. 자, 미적분하고 기하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아이들이 물어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미적분하고 기하, 일반적으로 기하가 더 예전에는 더 까다롭다고 느껴졌고, 또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 공간 벡터가 나올 때는 공간 지각력이 또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200만 년간 진화의 내용이 다르니까. 물론 여자들이 진화의 내용이 달라서 훨씬 더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기하를 좀 어려워했는데 공간 벡터가 빠지면 쉬워졌어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지는데요. 일단 상담할 때 팁은 이겁니다. 올해 고3 애들이 기하를 그 수능에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3 애들이 내년도 재수행이 되잖아요. 그 재수행들, 내년도 재수행들은 기하를 별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미적분하고 기하,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많이 묻는데요. 그러니까 과목 간의 유불리함을 나름대로 이제 없애고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요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뭐냐면,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 있는데, 미적분 선택한 집단의 수원수투 공통과목의 성적,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집단의 수원수투 공통과목의 성적을 봤을 때 어떤 집단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이 더 뛰어나다. 자, 더 뛰어나니까 얘도 좀 우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을 선택해서 봤는데 내가 미적분을 그 수원수투 성적이 좋다 이거죠. 그럼 미적분에 대한 나름대로 그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불리함들이 좀 나름대로 보정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올해하고 좀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은, 올해 보면요, 그 수학하를 4등급이나 5등급 받는 애들이 나중에 수학 나로 바꿔서 2등급, 1등급 받는 애들이 있죠. 7월 달에 옮겨간 애들이 있는데, 내년도는 이과 애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라다가 확통으로 옮겨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과 애들 중에서 3학년 때 선택하는 확통을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즉, 확통을 배우지 않은 애들이 있어서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하던 애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고 확통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미적분, 기하를 보는 이과 수학을 보는 애들이 자,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 상담을 해줘야 되겠고, 여자애들이 선생님 저 기하 쉬워요, 기하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한번 꼭 얘기해 주세요. 기하를 쉽다고 느끼는 거는 지금 그 절대평가라서 내신을 쉽게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저기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은 예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걸 한번 풀어보라고 하시고요. 일단 25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5개, 4점짜리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기하를 잘 선택하게끔, 합리적으로 선택하게끔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준비, 기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부만 종합적으로 보는 학교, 맨 왼쪽에 있죠. 어떤 학교냐? 바로 한양대입니다. 자소서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100%,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학교, 면접이 없죠.
이런 학교는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이화여대 이런 상위권 대학이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요즘에 경북대, 부산대가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일괄합산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합산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거든요. 자, 서울대 지역균형이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많은 전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서류, 즉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일정 배수, 고대는 5배수까지 가는데요. 일정 배수를 뽑아서 2단계에서 그 서류 성적과 면접을 합산해서 뽑는 그런 학교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그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학생부 종합점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할까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했는가. 보시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입학사정관들에게 35%가 전공 적합성이고 26%가 기초학업 능력, 즉 학업 능력, 내신인데요. 다만 이걸 꼭 감안하셔야 돼요. 내신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반고는. 요게 왜 이렇게 나타났냐면 일반적으로 전공 적합성이 높은 이유는 고대 환경공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내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때 이제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지 학업 역량평가가 부족하다. 비중이 낮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일반고는 내신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준비해서요. 동아리 활동은 자율동아리는 이제 우리 내년 1학년 애들은 미기재인데 지원 방향과 연계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지도 선생님에게 기록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수상실적은 학기당 하나만 제출할 수 있는데 중3부터 미기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기당 하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기당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 매우 썰렁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독서활동은요. 중3부터 미기재인데 지원 방향하고 연결된 독서. 예를 들면 올해는 좀 애들 책을 많이 읽어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학교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어야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뭐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라든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세계사를 바꾼 그 전염병 13가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좀 읽고서 올리는 것도 시의적절하고요. 다만 현재 중3들은 기재가 되지 않지만 기재가 되지 않아도 반영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생명과학 세특에 생명과학 선생님이 이 학생은 말하자면 생명과학을 지망하는데 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그 유전자의 이기적 속성이 전체 종 차원에서는 이타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깨닫고 진화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독서는 그래도 여전히 해야 되고 현재 이제 중3들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요. 지원학과의 부합지도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학생부 기재사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부 샘플을 드린다면 이 친구는 자율활동인데요. 자율활동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녹여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한 친구인데 이 친구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보안, 컴퓨터공학과 가는 친구거든요. 내신이 5.4인데요. 가천대 컴퓨터공학과를 붙었어요. 학생부가 좋았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붙은 친구죠. 중요한 거는 또 이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 덕후들을 뽑기 때문에 활동 내용을 많이 보고 코딩 준비한 걸 많이 봅니다. 제가 6등급 때까지도 서강대, 한양대를 보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진로활동 역시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적어주는 게 좋겠죠. 아까 그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 친구,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에서 나아가 이러면서 사회를 바꾸게 노력하는 시민단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공 적합성들을 구체적으로 진로하는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중요하고요. 진로활동 우리 이과애들한테 실험하라고 하면 실험 정말 좀 어렵다고 안 하는데요. 보시면 이 친구는 지방학생인데 경희대 의대 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라는 연구 속에서 끓는 점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하자면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그 실험도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말하자면 진로활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세특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경희대 의대 간 친구예요. 고전 국어 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국어 과목입니다. 요 국어 과목에서
보시면 의사가 되겠다는 꿈, 노력 과정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란 어떤 과목의 세특에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고, 항상 과목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말 아침 일찍 어젯밤에 늦게까지 학생들 관리하시고 수업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아침에 직접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온라인 들어오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장님들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온라인 설명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늦게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바로 우리 메소릭 신성 팀장에게 넘겨서요. 메소릭 관련 설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솔리 설명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진행했던 저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 1년 동안 저희 함께하는 어떤 상품 같은 것도 구성을 좀 해봤어요.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메솔리 가맹항공이다 보니까는 김정장 이사님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김정장 이사님하고 같이 좀 저희가 좀 제휴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우선은 원래 이게 상상에서 제공하는 1년짜리 멤버십하고 같은 퀄리티고요. 같은 퀄리티고 원래 그 멤버십은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받고 학원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네, 요거는 상상 에듀카페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학원별로 이런 설명이나 이런 입시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물론 학원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잘 진행하실 곳도 있으시고 아닌 곳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목표대학, 교교, 영재고, 기타 등등의 시기별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가 첫 번째 어쨌든 멤버십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 자료라는 표현들은 원장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자기 학생들에게나 어머니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잘하실 거예요. 지금도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 설명들을 원장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구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 쪽에서 전문적으로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저희 지금 설명 진행하는 자료도 받으셨죠? 그것처럼 PPT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편집이나 재구성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쭉 한번 읽어보셨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타겟이나 지역별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어차피 설명회를 다니시거나 옛날에 만나셨으면 아시다시피 강서나 고교나 의학이나 이공이나 대입이나 고입이나 사실 이런 대상들이 다르게 되잖아요. 이런 대상도 다르고 지역별로 학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에 있는 어떤 학원들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만 가지고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거리감이 꽤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자기 근처에 있는 국립대나 아니면 사립대들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가야 할 것이 어딘지 설명해주는 지역별 타겟팅 자료들도 충분히 재료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대상별로 자료집도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자료집들이 이제 상상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만드셔서 학원에서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혹은 학생들과 소통할 때 증빙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이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카페 밴드죠. 네, 밴드. 밴드 학원에서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밴드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은 대부분은 어머님들하고 어떤 학원의 공지사항들이나 학원 활동들을 이렇게 게시해 놓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입시 관련 내용을 물어보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대답은 당연히 해주시죠. 해주시는데 약간 좀 당황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확히 맞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 서치도 열심히 하시고 공적인 자료를 많이 찾아보실 텐데, 그러더라도 내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대답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틀리거나 혹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받는 메일로서도 저희 상상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상상 쪽에서는 밴드 관리도 물론이거니와
추가로 밴드에 올릴 내용들도 당연히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입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학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이런 서포트를 하는 것도 역시 멤버십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 네, 사실 요거는 다 있으시고 구할 수 있는 자료집 맞아요. 네, 공적으로 제공된 자료집이지만 얘를 가공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계청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뽑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쉽진 않으시고, 또한 사교육 기관 자료들, 이런 자료들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많이 쓰시는 뭐 이투스나 메가나 뭐 종로나 대성,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공적으로 발표가 나가기 전에는 가장 정확한 자료들이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뒤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안내해 주는 게 이제 멤버십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학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시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입시 컨설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저희가 원래 제공하는 금액은 100만 원 상당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메소를 쓰시고 저희 지금 신청서가 다 나갔잖아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할인된 가격은 50% 할인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계약서를 하고 진행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저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처음 하고 받으시다 보면은 내가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이런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확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당연히 뭐 저희 김정현 대표, 그러니까 이사님이 진행을 하시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의 협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꼭 그 학원에 맞는 자료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저희가 안내하는 쭉까지 내용들인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사실 이건 다 자료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사님의 어떤 현강이나 아이들의 케어를 원하신다면은 당연히 서비스는 가능하고요. 대신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제공해드리는 혜택과 멤버십은 포함되어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출장비나 거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신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실 거고 저희가 이 신청은 12월 2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URL 주소도 같이 따놓을 건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12월 20일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일괄적으로 양식을 발송해드리고 그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쪽으로 회신이나 혹은 저희 상상 발전소 쪽으로 회신해 주시면은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좀 더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PPT 공유는 그만하고 이게 얼굴을 띄워드렸는데 마무리는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오늘 우선은 처음부터 진행했을 때 유튜브가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시간도 많이 딜레이가 됐었고요. 원래는 12시쯤 끝날 생각이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올려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간략하게 해드리고 혹여나 여기서 만약에 채팅으로 못 올리시거나 말씀을 못 하시게 되면은 저희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쪽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네, 어쨌든 이제 김정현 이사님을 통해서든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열어주셔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마 저희가 어차피 실제로 김정희 선생님 만나뵈신 분들 많이 계시고 네, 함께 얘기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뭐 오늘 뭐 오전부터 아침 일찍 저희 입시 관련 자료로 해서 시간을 준비해 왔었고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다음번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자리를 종종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12월 11일 날 금요일인데 그날 저희가 원장님 한 분을 모시고
메솔렉을 갖고 뭐라고 해야 되나? 메솔렉 갖고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어차피 공지가 전에 나갈 부분들이긴 하고요.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 이 환경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개선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시긴 하셨는데, 네. 잠깐만요. 질문 마저 써주시면은 요거 하나만 제가 대답해드리고, 이제 제가 이사님한테 부탁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잠깐만 보시면은, 네. 저기 고등학교 지원 가능한 곳이 네. 일단 의치학대 가려면 아니요 그 의치학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이제 그 학생 성향 자체가 제가 만약에 딸이 이제 약대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얘가 이제 멘탈이 강하지 않은데 공부는 좀 괜찮게 하고 중학교 때 그리고 성실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멘탈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시험 잘못 보면 막 애가 좀 멘탈 무너지고 이런 친구다고 한다면 지역에 일반고를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일반고 보내서 좀 내신을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한 1.3에서 1.5 정도 사이에 사이를 받도록 시키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기본으로 시킨다면은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자사고 가는 것보다 일반고 가서 약대를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애들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죠. 어떤 약대를 가기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 따로 질의응답이라는 게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